이게 뭐야? 방귀를 변하니 우와, 이게 뭐야? 와. 저희가 그 신혼생활이 한 1년 정도 갔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는 차를 같이 타고 가잖아요. 그러면 가다 신호 걸리잖아요. 그러면 신호 걸리는 그 잠깐의 텀 동안에 이렇게 뽀뽀를 쭉 이렇게 한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예. 예. 근데 어느 날 얼마 전에 차를 같이 타고 가다가 그게 문득 그 18년 전에 그게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남편한테 우리 예전에 신혼 때는 이렇게 신호 걸릴 때마다 뽀뽀 이렇게 쭉 하고 그랬었다? 그러니까 남편이 그러는 거예요. 뭐? 우리가 그랬던 적이 있었어? 기억도 없어요? 기억도 참 없는 거예요. 남자들은 그걸 그냥 지워버리나 봐요. 기억하고 예, 그냥 머릿속에 지우개가 있다 이런 느낌? 그리고 뭐 반찬을 언제부터 잘 안 해줬다 뭐 이런 것만 기억을 세세하게 잘하고 요새 차 타고 가잖아요. 뽀뽀가 아니라 신호 딱 멈추면은 소리가 나요. 가스가 분출되는 거예요. 좀 조심 좀 하지. 어쩌면 그러니 그렇게 얘기를 해도 뭐 어때서 이거 나오는 걸 어쩌란 말이야. 이런 아주 자연현상인데. 예, 그거는 그렇게 당연한 건데. 또 이해하신다, 또. 아니 근데 그건 밀폐된 차 안에서 이기적인 사랑인 게 뭐냐면요. 이쁜 모습만 보면 누구나 다 사랑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을 사랑하면은 냄새가 나든 방구 냄새가 좋든 오히려 방구를 끼게 되면 당신 속이 좋다 안 좋다 이것까지도 사랑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아니 무슨 소리야. 저는 그런 모습까지 다 사랑스러워. 이 사람을 모든 걸 조건 없이 사랑하거든요. 이 사람이 아프든 방구를 끼든 멋있는 레스토랑 근데 갔다 와서 방구는 사실 본인이 순간적으로 조절할 수 있잖아요. 과략 조절이 안 되는 게 방구예요. 저도 남편한테 계속 이런 걸 강요하고 세뇌시키시는 것 같아요. 그래야 사랑하는 거다, 진정. 아니 저는 우리 남편이 저한테도 그래요. 여자가 어떻게 방구를 끼냐고. 여자도 사람인데 왜 방구를 안 껴요? 그랬더니 정말 사랑받을 구석이 이만큼도 없다고. 그래서 조건부의 사랑은 진실된 사랑이 아니냐. 아니, 근데 그렇게 얘기를 하면 남편분은 뭐라고 해? 그냥 나오는 걸 어떻게 해? 뭐 들은 적도 안 합니다. 그게 또 변한 점 중에 하나라는 거죠. 예전에는 뭐라고 얘기를 하면은 귀를 기울이는 척이라도 했는데 이제는 그냥 무시하는 것이 일상이 된. 예. 저희 남편은 저거를 막 제가 그러니까 괴로워하는 걸 되게 재밌어해요. 맞아. 어느 날 이제 침대에 누워서 둘이 이제 책을 보고 있는데 저희 남편은 이렇게 누워 있고 저는 그 뒤에서 이렇게 누워 있었어요. 어떡해. 와, 그런데 어느 순간 갑자기 뿅 하는데 제 얼굴로 이게 그걸 직방이라고 하죠, 직방. 그게 폐쇄가 머리도 너무 날리지. 기가 막혀가지고 너무한 거 아니야 할 때 저희 남편은 너무 재밌어가지고 한 번 더 해줄까? 아니, 나 태어나서 한 번도, 그러니까 여자한테, 그러니까 우리 청한테는 내가 앞에서 방귀 껴본 적이 있어요. 너무 배가 아파가지고. 나오는 걸 어떻게 해. 형이니까, 진짜 좋아하는 형이니까, 친형이니까. 좋아하면 끼는. 예, 근데 여자 앞에서는 그게 안 나오는데 내가 얼마 전에 모 프로에서 그 요가 꼈다면서요? 요가 동작 하는데 나는 관략은 조절이 안 됐구나. 꼈대요. 내가 정말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데 속으로 너무 수치스럽더라고. 이게 너무 밤에 잠 못 잤죠. 뭐 너무 힘들더라고 내 자신이. 그럼 떼버리고 싶더라고 내게. 근데 내가 이런 얘기를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렇게 편하게 낄 수 있는 사람이 생겼다는 아니, 게. 사람마다 다른 거예요. 아니요, 근데 그 사람마다 편하게 안 하는 저는 사람들도 있는데. 제가 털털해 보이잖아요. 네. 저 방구를 무심코 실수로 끼면 사과해요. 너무 수치스럽고 창피하고 그래요. 그쵸, 나도. 근데 우리 와이프가 네. 오히려 아까 남편같이 방구해서 애들한테 먹이고 강아지한테도 먹이고 그런 장난을 해요, 우리 와이프가. 더러워 죽겠어, 나보면. 더러워 진짜. 강아지 어떻게 해요? 강아지가 도망가지. 도망가요? 굉장히 불쾌해, 강아지들도. 개도 싫어하는 애들 사람이라고 앉아있어. 더럽게. 근데 방구 끼지 마요, 좀. 유산균 먹으라고, 유산균. 그래서 이게 방구를 남편이 끼는 거에 놀라움을 이제 넘어서서 일상이뿐 아니라 우리 남편 말을 하세요. 말을 하고 그러세요. 장르별로 방구를 다 보여줘요. 짧은 거, 긴 거, 냄새 나는 거, 어느 신호애라고 표현하셨구나. 소리 없이 강한 거, 연주 활동을 하는데 연주 활동. 심포니. 근데 이게 나이가 들면 그 소리만 듣고도 이렇게 연민의 정이 진짜 강렬하게 나오던 것이 저렇게 힘이 약해졌지? 아니, 그리고 예전에
때는 빤하던데. 가늘고 길어졌지? 불쌍하고. 근데 이것조차 조절이 안 되면 나는 저분을 어떻게 해줘야 되나? 근데 뽀뽀해서 방구로 간 건 너무하단 말이지. 바로. 아니 근데 이게 뽀뽀하다 트림 다음에 방구로 가야 돼요? 아니 뽀뽀하다가 좀 그래도 쉬다가 갔어야 되는데 너무 방구로 언제쯤 뜨거웠던 사랑이 식는 거야. 정말 슬픈 게 뭐냐면은요. 그 작가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그 차 멈춰서 뽀뽀를 멈추기 시작한 때는 그러면은 정확하게. 그러니까 저도 지금 그걸 되게 그게 궁금했어요. 언제부터였냐고 하는데 더 슬픈 게 기억이 안 나요. 그러니까 너무나 어느 순간부터 차차 저도 모르는 사이에 익혀진 점점. 거죠. 그라데이션. 그러면 네, 남 작가님은 남편 앞에서 안 하세요? 생리 영상? 좀 노력을 합니다. 노력? 그러니까 저런 자세가 중요한 것 같아. 그걸 이렇게 하고 나서 아니, 우리가 부끄러워하거나 그런 게 살면서- 유지되는 기간이 어느 정도 아니 우리가 돼야 살면서 노력할 게 너무너무 많아. 정말 많은데 자기 몸의 자연 현상까지 노력하라고 하면은 그거는 정말 스트레스. 질문이 하나 있는 게 왜 신혼 초에는 대변 보기 전에 방구 나오는 냄새를 감추기 수도꼭지 물도 틀고 네, 맞아. 왜 그러잖아요. 저는 화장실을 문 닫아본 적이 없어요. 저는 이 폐쇄공포증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뭐密閉된 걸 싫어해요. 근데 정말 남편이 다 봐요? 아니 우리 남편은 문까지 잠가요. 그래서 저는 이해를 못했어요. 저는 한 번도 그러니까 우리 남편이 와서 닫아줘요. 그러면 저는 다시 와서 제가 열고 다시 들어가요. 냄새가 방 열어놓는데 안으로 들어오잖아요, 문을 열어놓으면. 저는 그걸 신경 안 써요. 남 생각은 안 하는군요. 내 냄새니까. 큰일이네. 큰일이네. 정말 큰일이네. 아니 전혀 큰일이 아니고 지금 우리 남편도 다 초월해서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예, 우리가 남자들이 잘못 배워서 그런 것도 있을 거예요. 사실은 이제 군대 있을 때 뭐 애정 표현 같은 게 우리가 저 이제 체계적으로 배운 게 전문가한테 배운 게 아니라 이제 김병장한테 배운 거잖아요. 그런데 김병장이 이제 이렇게 또 자대 들어가면은 너 여자는 꼬실 때 이러면 확 넘어간다. 그거 나는 정말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데이트할 때 이제 근데 잘 됐는 줄 알았어. 어떡해. 근데 작년인가 집사람이 누워 있는데 갑자기 귀에다 대고 그래서 무슨 짓이야 그랬더니 네가 옛날에 그랬잖아. 김병장한테 배웠던 거. 그래. 그게 아직도 기억이 나는 거야. 기분 정말 안 좋아. 아니 근데 이게 약간 그래도 그 뜨거웠던 사람 중에 누가 먼저 이렇게 조금 먼저 샥 사그러들었다는 느낌이 드세요? 남마담님은? 남편과 아내 중에서? 남편이죠, 당연히. 남편이었나요? 예. 그러니까 결혼 전에는 남편이 훨씬 더 뜨거웠는데 결혼을 하자마자 이게 입장이 확 바뀌더라고요. 그러니까 남자들은 항상 뭔가 새로운 거, 움직이는 거 이런 거에만 관심을 가지는 거예요. 아내는 안 움직이고 있나 봐요. 집에서 움직이시 그러세요. 그러면 집에서 움직이면 되잖아. 그냥 또 왔다 갔다 움직이는 게 거겠지. 아니라 그러니까 뭔가 자꾸 그 이미 잡은 물고기라는 그런 게요. 잡은 물고기. 예, 그게 어떤 관용적인 표현이기는 하지만 실제로 사실 그게 남성들의 심리라든지 이런 거하고 맞기는 하거든요. 나는 순마다한테 궁금한 게 아까 남편이 먼저 그만뒀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남편이 그 행위를 이제 뽀뽀하자 뭐 이런 것들을 요구를 안 했을 때 본인은 요구하셨어요? 아니 대부분의 그게- 여성분들이 예, 기억이 안 나는 거잖아요, 지금. 예. 본인도 요구를 안 했다는 얘기예요. 거의 대부분의 여성분들이 남성이 요구를 할 때 대응해 주는 게 나의 애정 표현이라고 생각을 하지 남자가 멈췄을 때 자기가 요구를 안 한다고. 거에 대해서 그냥 그대로 그러네. 따라간다. 그럼요. 저쪽에서 저는 그렇진 저쪽에서 않습니다. 안 예. 들어오면 내가 들어가면 되는 거를 너는 왜 안 들어오냐고. 남자가 여자였네. 남자까지 남자가 혼자 다 해야 돼. 아직은 뭐 김병장한테 배웠다고 그러지만 남자들은 여성들도 아주 관습적으로 애정 표현을 남자가 먼저 해주고 여자들은 수동적으로 맞아. 받아들이는 데 있어 소극적인 게 그렇지 좀 있지. 여자가 먼저 손잡고 뭐 이리 와봐 철수 이러면서 뽀뽀하기 되게 어렵잖아요. 제가 얘기하는 거는 아니, 처음에 제가 저희 남편이 나도. 운전 쉬고 있으면 뽀뽀하면서 이렇게 해요. 그럼 저희 그래서 남편이 사고를 한 이렇게 거야. 강제추행을 당한다면서 백미러를 막 가르쳐요. 이렇게 누가 보고 있다고. 어떡해. 근데 사실은- 제가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니까 이게 성격인 것 같아요. 누가 먼저 하고 안 하고 그러니까 남편과 여자의 문제가 아니고 표현을 하는 사람하고 안 하는 사람인데 저는 제가 이렇게 막 표현을 하는 사람이고 저희 남편은 표현은 못하지만 그거를 이렇게 당해주는 걸 보면 어쨌든 나를 안 사랑하는 건 아닌 거. 친구가 아니다. 그치?
받아들여. 정말 해석을 진짜 열심히 노력해서. 당해주는 게 사랑이었군요. 보통 남자들이 한다 그러는데 아니에요. 여자들도 많이 해요. 여기 계신 분님들도 많이 하실 거예요. 저도 해요. 여보 하고 표현도 뭐. 하고. 그러면 신호등 걸리고 뭐 하고 그러잖아. 그럼 여보 뽀뽀 한번 때릴까? 그럼. 이게 여자가 천박스럽고 신호등에 그냥 뽀뽀나 할까도 아니고 뽀뽀나 때릴까. 그게 이제 뽀뽀를 할 필요성을 못 느껴서 안 하는 거예요. 뭘요? 계속 같이 있으니까. 계속 같이 있잖아요. 같이 있는 시간이 오래되면은 이게 좀 떨어져 있어 봐야 돼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같이 있는데 거기서 뽀뽀하자는 사람이 이상한 그분은 사람이지. 떨어져 지내야 한다. 좀 떨어져 있어야 돼. 가끔 봐야 한다. 네. 동침이 오기 전에도 네. 제가 대천에 있다가 왔어요. 그러니까 그 백사장에 가가지고 춥잖아요. 근데 가가지고 하트 이렇게 그려놓고 우리 와이프가 한영이니까 영자를 쓴다니까. 그리고 사진을 찍어서 보내. 네, 그러니까 우와. 그거 이제 왠지 훌륭해 보여 형님. 아니 자주 하는 일이야. 진짜라니까. 영자로 끝나는 거. 근데 이름을 다 보내주면 영자만 보내니까. 영화하면은 안선영한테도 보내고 양소영한테도 보내고. 참 답. 그 추운데 장갑 벗고 영자 하나 쓰지 한자까지 2개 쓰면은 손실없잖아. 반응이 어떻게 와요? 그래 딱 보내면. 카톡으로 보내죠. 그럼 당신 정말 멋있는 남자라고. 요 있어요. 아니, 김호수 씨 오늘 말씀이 너무 좋은데 그 전에 출연하셨을 때하고 기조가 바뀐 것 같아요. 뭔가 아니 그러니까 이 깨달은 걸 하고 싶어가지고 공침이 나와갖고 못하니까 그 사이에 뭐 잘못하신 게 전혀 없고. 전혀 없지. 그게 문제야. 그러니까 남자들이 좀 변하려 그러면 저 사람이 갑자기 잘해주면은 뭐 사고 치려는 거 그게 아니야. 그냥 살다 보니까 이제는 돌아가야 되겠구나. 아내밖에 더 맞아요, 좋은 게 맞아요. 없구나 이런 거거든. 그럴 때 느낌이 뭐냐면 이제 남자는 뽀뽀를 해요. 반드시 돌아와. 그 뽀뽀를 하는데 그러면 그때 빨리 받아줘야 돼. 왜냐면 그 마음이 오래 안 가. 그지? 들어갔을 때 빨리 이렇게 쪽쪽쪽 해줘. 근데 그때 그걸 안 하고 에이 딱 이래버리면은 뺨 맞고 그러면 절대 안 하게. 영혼이 가는 거야. 그러니까 여자분들이 조금 그래. 더 지혜를 내서 남자는요 정말 불쌍해. 반드시 집으로 돌아와요. 그 기다리면 돼. 왜 그렇게 돌아들어와? 돌아와요. 기다리는 거는 여자는 집에 있고 남자는 기다리라 그러는데 언제까지 기다려야 돼요? 맞아. 선생님 조금 더 기다려. 실망하지 말고 기대하지 말아요. 놔둬야. 야 이거 대립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네. 서로 네가 멸했네 내가 멸했네 탓만할 수는 없잖아요. 이거 맞아요. 우리가 극복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극복하는 비법을 전수 좀 해주세요. 근데 공짜로? 공짜로 우리가 그걸 다 받을 수는 없지. 예, 자, 안 실장님. 네네네. 집을 와서 행복해요. 자, 스팀 청소기를. 스팀 청소기. 자. 아니, 비법을. 매주 이거 코너 할 때 이거 선물에 맞춰서 의상을 입고 오는 것 같아. 그러니까. 지난번 태블 PC 때는 또 뭐 빨간색이 의상. 스팀이라 깨끗해요. 이렇게 입고 청소하는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뭘 맞춰 이거. 예. 자, 우리 스팀 청소기 걸고 나만의 권태기 극복. 햇빛 청소기야. 요거 머리 감기 싫을 때 스팀 머리 대신하고. 제가 특별히 준비했던 선배님. 그거 괜찮다. 권태기 스팀이 올랐을 때 난 이렇게 청소해서 싹 예, 없앴다. 예. 극복기. 극복기. 가자. 권태기를 한번 겪어보셨다는 얘기거든요. 요게 저 여기서 극복기라면. 안 겪어보신 분은. 저는 권태기 없어요. 남편분 모시겠습니다. 남편 쪽에서는 있어요. 저는 느끼죠. 우리 남편이 그럼요. 저도 생각 있는 동물인데. 우리가 어떻게 보는지 아셨군요. 네. 아니 근데 그 느꼈어요. 생각 없이 사는 것 같아요. 저도 나름 생각 많이 합니다. 언제 좀 그런 걸 느끼셨어요, 권태기가? 아니 생활 속에서 느끼죠. 예를 들면 뭐 어제도 뭐 별로 내가 기분이 안 좋은 게 제가 헤어스타일로 이렇게 했는데 보통 화장만 해도 이쁘다고 칭찬하던 사람이 헤어스타일은 그게 뭐고? 왜요? 남들이 이쁘다 그러는데 누가?
왔어. 왔어요. 예.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헤어스타일 바꾸세요? 아니면은 아니 그래서 물어보죠. 이제 어디 모임에 가다가 내리라고 그러고 난 그냥 집으로 가버렸죠. 권태기를 이혼 위기로 몰고 가서 그게 아니라 권태기가 그럴 없어진 때 거니까. 같이 거기서 시간을 더 오래 보내면은 내 마음이 더 상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제가 마음을 상하는 상황을 안 만들고 싶어요. 그래서 파킹 주차하는 척하면서 그냥 가버렸어요. 먼저 내리세요. 내가 주차할게요. 이러고 그냥 와버렸죠. 저는 금보라 마담님의 의견에 100% 공감하고 저도 기분 나쁘면 집을 나가요. 있으면 큰 싸움 되니까. 그게 해결책입니까? 아니 의외로 중요한 얘기 의외로 포기하는 것도 방법이 돼요. 아이 포기하면 안 되고 예, 그렇게 인생을 살면 안 되고. 아니 저는 제 남편이 이게 이렇게 극복하는 걸 보잖아요. 뭐 저는 없다 그러지만 우리 남편은 있겠죠. 자기가 원하는 여자상이 아니잖아요. 자기가 원했던 여자상하고 180도 다른 여자가 나아요. 정말 우리 남편 운도 없어요. 어쩌다가 날 만났는지. 우리 남편 이렇게 가만히 보면 극복하는 걸 어떻게 극복하냐. 나는 이 여자하고 살면 천국에 간다. 나는 이 여자를 행복하게 해주면 나는 천국에 간다. 그러니까 마음의 믿음. 내가 이 여자를 행복하게 해주기 위해서 이 세상에 태어났구나. 천국에 대한 딜. 아니 근데 그거는 제가 처음부터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보, 당신은 나한테 잘하면은 천국의 문 앞에 갈 거예요. 그랬더니 가만히 있어. 한 30년만 잘하면 천국의 문은 자동으로 열려요.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처음부터 그랬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자기가 천국에 가고 싶은 마음으로 저한테 이제 이렇게 극복하면서 살고 있는 것 같아요. 14군 전쟁 나간 거지. 천국에 가기 위한 발버둥. 네, 아니 발버둥은 아니고요. 우리 남편은 또 발버둥 치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저기 선영 씨 남편하고 정반대예요. 우리 남편은 요만큼이라도 자기가 미운 모습이나 흠이 잡힐 건 절대 보이지 않는 아내한테조차도 우리 신랑이 뭐가 아니 자, 참자, 참는 방법. 예. 저 대장님 또 나오시면 대장님 저기 또. 아니야. 모두 이 권태기라는 건 다 오게 돼 있어요. 네. 어떤 부부든지 다 오게 돼 있어요. 그저 늦어야 3년이고 1년 반 만에도 오는 수가 있어요. 결혼하고요? 예. 몰라서 안선영 표정. 그렇지. 자기네는 나 권태로워. 너덜너덜해. 근데 잘해줬어. 뭐 아이고 그래요 뭐 어쩌고 음식도 뭐 그렇고 좀 이렇게 난닝구 입으려면은 이렇게 늙혀서 여기다 손 껴요 이러고 정말 내가 진실로 잘해줬어요. 그러면 돌아올 줄 알았는데 그럴수록 팩팩 돌아가요. 밤낮 저희 못 가면은 저기 수건 대령하고 거기 서 있다 딱 등을 탁 해주고 이런 거 하는데 자꾸 피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작전을 바꿨어요. 냉정하게 했어요. 들어오든지 말든지 괜히 애 밥 먹이는 척하고 애하고 막 먹어 이렇게 하고 괜히 퉁명거리고 막 이랬어요. 그랬더니 그때서야 눈치 보면서 집이 들어서 잔소리 안 하고 외박 안 하고 이런 거 느끼고 그리고 그렇게 차 사고가 많이 나더라고. 그건 뭐냐 하면 애 팬네가 딱 저주하면 그 남자가 되는 일이 없어요. 진짜로. 부인이 저주를 받으면 다 되는 일. 내일 가서. 내 이름에 편내가. 아이고 이 오빠 뭘. 내일 가서 도장만 찍으면 매덕 생기는 일도 깨져버려. 선생님 그럼 결론은 권태기를 극복하려면 집안에 냉하게 만들고 저주를 해라. 저주? 그럼 겁나서 돌아오는데 뭔가 분위기를 그렇게 만들면 밀당하자 밀당. 긴장하게 해라. 그러니까 필요 이상으로 긴장하지 말아라 이거야. 나왔습니다. 자, 총성이 전선 정도 갔습니다. 예. 전선 정도 갔어요. 우리 남자담님 아까 손 드셨는데 나만의 권태기 극복 방법. 예, 저는 한 결혼 그 기간을 봤을 때 신혼 때보다 지금이 좀 더 나은 것 같아요, 관계가. 그럼 잘 극복한 건데요? 예, 괜찮은 것 같아요. 오히려. 저는 괜찮아요. 참을만 해요. 근데 처음에 그렇게 해서 극복을 할 수 있었던 방법이 이거라고 생각을 해요. 짜고 치는 고스톱. 이게 뭐냐면은요, 어떻게 보면은
서로 다 마음을 아는 거예요. 근데 일종의 좋은 남편, 좋은 아내를 연기하는 선을 두자는 거죠. 코스프레. 그래서 예를 들면은요, 저희 남편 같은 경우는 제가 해외 출장 갔다가 오면은요, 반드시 차를 가지고 마중을 와요, 공항에. 그러니까 굳이 집 앞까지 리무진 타면 20분밖에 안 걸리는데 굳이 오겠다는 거예요, 꾸역꾸역. 그러면 오면서 아내를 마중 나와서 짐을 들어주는 훌륭한 남편을 연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저도 알고 그도 알아요. 또 저는 또 반면에 남편이 어디 출장을 가거나 아침에 출근을 하거나 할 때 무조건 현관까지 나가서 배웅을 하고 잘 다녀오라고 하고 뽀뽀해주고 그렇게 해요. 그리고 올 그것도 다 때는 연기예요? 또 연기입니다. 예. 그런데요, 그게 어떤 종류냐면은 마음에 우러나와서 그냥 저절로 하게 되는 건 물론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함으로써 어느 정도 진심이 당연히 표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짜고 치는 고스톱을 놓지 않고 그래도 어느 정도 가면 이게 다른 종류의 애정이 이렇게 샘솟더라고요. 아니 그럼 우리 남편하고 나하고는 지금까지 짜고 치는 고스톱을 계속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 남편은 아니 우리 남편은 항상 와요. 그리고 나는 항상 지금도 현관 앞에서 엘리베이터가 문 닫힐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이 문 닫히기 전에 집에 들어오면은 전화가 와요. 뭐 바쁜 일 있더나. 아닌데요? 뒷모습에 잔상을 보이지 마라. 딱 그래요. 안에서 마담님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이게 뭐 코스프레니 연기니라는 식으로 조금 약간 좋지 않게 표현해서 그러지 사실은 이게 아니 우리 이건 이게 진심인 것 같아요. 노력. 그러니까 이런 노력하는 마음 자체가 진심인 거죠. 제가 볼 때 굉장히 좋은 열심히 노력하는 그 안에 담겨 있는 게 진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고스톱도요 파트너가 있어야 치는 거고 연기도 상대 배역이 똑같은 대본을 받아야 되는데 그게 호응을 안 해주면 안 되는 거잖아요. 나 혼자 연기, 나 혼자 연기. 근데 저는 사춘기도 사실 안 겪었고 제가 볼 때는 갱년기 우울증도 별로 없어요. 홍조증 뭐 이런 게 별로 그냥 무디기 짝이 없는데 근데 저는 이제 결혼해서 전업주부로 지냈잖아요. 근데 정말 환상일 줄 알았던 결혼 생활이 처절한 삶의 현장이고 뭐 전쟁통은 그런데 그 무렵에 정말 아이를 낳아서 너무 행복하기도 했지만 하루 종일 성인 언어를 못 쓰고 지내는 날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아이고 똥짜 쪽 기저귀 갈아줄까 쭈쭈 그러고 남편은 뭐 집에 거의 늦게 들어오거나 안 들어오거나 그리고 들어왔다가 뭐 슬쩍 놓고 갔는데 보면 그 룸슬렁 술 먹은 영수증 예. 제 생활비보다 훨씬 더 많은 예. 사업한다면서 뭐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와도 뭐 이렇게 비몽사몽 와서 제가 부인이 앉아서 못 알아보게 돼 있는 제 이름을 불러줄 곳이 아무도 없어요. 엄마도 전화하면 뭐 인경아 부르지 않고 아 유람 애미가 뭐 이렇게 하고 은행 가면 203번 손님 그럼 네 접니다 하고 뭐 그때처럼 지금처럼 홈쇼핑이 발달 택배가 올 것도 없고 그러니까 집에서 늘 이렇게 세로로 있지 않고 늘 가로로 누워 지내고 정말 시간은 많은 어쩔 줄 모르고 그러니까 무슨 남편과의 애정의 권태기만이 아니라 내 인생 전반에 대한 나 왜 이러고 살지? 이러려고 한 거 아닌데 잘 나갔던 사람이었는데 그리고 남편은 막 이렇게 갈비 냄새 이런 거 막 묻혀갖고 잘 회 냄새 보면 사리를 느껴 사리를 저 인간 바깥에 저렇게 잘 먹고 있는구나 나는 뭐 남은 거 이렇게 흥부 부인처럼 먹고 있었는데 저는 특히 그때도 식탐이 강했기 때문에 남편이 옷 잘 입는 것보다 잘 먹고 오는 게 그렇게 얄미울 수가 없어요. 남의 살에 대한 남의 살에 대해서 냄새 맡고. 네. 또 저는 퍼져 있는 것 같고 막 맞아요. 속 퍼진 만두 같고 그럴 때 제가 어떻게 재취업을 했죠. 예. 경향신문에서 육아 경험이 있고 살림 경험이 있는 이런 생활 전문 기자를 찾는다 그러길래 당당히 응모하여 수석 합격하고. 왜냐면 아무도 응모를 안 했어요. 무경쟁 수석이. 비밀리에. 그래서 다시 딱 나왔는데 이거는 권태기고 뭐 정말 새로운 세상이고 남편이 안 들어온 게 너무 감사하고 예, 귀찮게 안 해주고 너무 고맙고 저는 왜 남편이 날 사랑하지 않을까? 내가 그렇게 매력이 없나? 뭐 속옷을 바꿔볼까? 뭐 흰 셔츠를 입어볼까? 이거는 생각도 못했던 거죠. 그럼 나 자신을 그렇죠. 일을 만들어라. 다른 직장 취업을 하고 하니까? 취업을 하고 내 내가 자신이? 열중할 일을 만들었어요. 저는 도전? 도전이죠. 도전인데 이게 밖에서 그 솔루션을 찾는 방법이 있고 안에서 찾는 방법이 있어요. 저도 한 4, 5년 전에 왔을 때 근데 그걸 어떻게 해결했냐? 아내가 권태기가 올 때쯤 부도가 와서 유체동산 가구가 딱지가 붙고 아파트가 하나 후루룩 날아가고 적금이 막 팍팍팍 압류가 되고 막 이러니까 다이나믹하다. 권태기를 느낄 여력이 없는 거야. 그게 왜냐면
국가 외교 관계도 그래요. 국내 문제가 시끄러우면 보통 전쟁을 일으키고 그래야 안이 단결이 되니까.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 문제가 있을 때 외부 환경으로 어려워지면은 일단 살고 봐야 된다는 것 때문에 권태기를 잊게 돼. 그게 첫 번째. 근데 그게 부작용이 있어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울증이 와요. 권태기는 이기지만 그 계속 고민하고 그러다 보면 우울증이 와요. 그래서 한 번은 제가 보던 만화책이 왜 그 와인 관련된 신의 물방울이라는 만화책인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여보 이거 한번 읽어봐 그랬더니 아내도 너무 재밌어 하는 거야. 둘이 한 가지 만화책을 가지고 너무 재밌어 하는 상황이 발생해서 풀바디가 뭔지 모르는데도 아로마가 열렸어. 디캔팅이 됐나 봐. 그래? 됐나 봐. 빈티지 치고 여기 저기 뭐야 잘 빠졌지? 하려고 이게 아무래도 그 멜로하고 까르비네 소비뇽이 한 8대 1을 들어간 것 같아. 이거는 파스타보다는 감자탕이 맞는 거 같아. 오빠 원래 멜로에는 떡볶이가 갑이지. 그래? 자자 이러고 뭔가 하나를 가지고 뭔가 하나를 가지고 같은 취미. 같은 취미. 네. 이야. 지금 비법들이 여러 개가 나왔어요. 천국을 이용하는 방법부터 여러 가지가 다 나왔습니다. 도전 없나요? 권태기 안 왔나요? 아니 극복 못했나요? 웅수 형은 얼굴로는 권태기 인간 문화재. 권태 김웅수 선생. 권태호 좋아. 아우야 권태 김홍수 근데 선생. 그게 권태 김홍수 선생. 이게 권태기다라는 것을 내가 확실히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지금 현재 이제 우리 집에 좀 이게 좀 이렇게 작은 사고가 벌어졌는데 한 일주일 전에 이제 우리 와이프가 혼자 이제 은서를 데리고 병원에 갔대요. 몸이 이상하니까 병원에 갔더니 이제 지방간하고 좀 우울증이 있다. 그런데 이제 병원에서 이제 은서도 진찰을 했는데 은서는 이제 조금 갑상선 쪽에 조금 뭔가 갑상선에 대한 여러 가지 증상이 있는데 갑상선 하나의 증상이 시작된 것 같다. 그래서 나는 그걸 딱 알았어요. 얘가 이제 스케이트를 하니까 한 2주 전에 올해 이제 마지막 그 빙상협회 회장배 타이틀이 있었어요. 근데 은서가 거기서 300m, 500m에서 금메달을 딴 거예요. 이렇게 좀 진짜요? 우리는 그 금메달을 2개 딴 거에 대한 그 기쁨만 있지. 특히 아버지가 부모가 제일 기쁠 거 아닙니까? 근데 걔가 그걸 따기 위해서 새벽 4시에 우리 집에서 고대 아이스링크까지 갈 때 60km인데 왕복 120km 아닙니까? 그걸 새벽 4시에 얘가 초등학교 6학년 애가 다녔을 때 스트레스가 얼마나 있었겠냐. 그러니까 그게 순전히 스트레스에서 오는 갑상선 증상이다 이게. 그러니까 갑상선이 먼저가 아니라 스트레스가 먼저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럼 어떻게 할 거냐? 그럼 제일 좋은 대학병원에 가라고 제가 잡아준 거예요. 그러더니 은서가 계속 전화가 와가지고 의사는 이상이 없다는데 얘가 의사를 계속 설득하더래요. 나는 입원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야 입원은 내가 결정하는 건데 아닙니다 선생님 나 입원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왜 입원을 해야 되냐 그러니까 나 심리적 안정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니까 나는 촬영장에서 은서 전화를 받는데 아니 내가 답답해 죽겠어요. 너 의사 선생님이 아무런 병도 아니라는데 왜 너 지금 입원을 해야 돼? 아빠 내 심장이 내가 지금 굉장히 맥박수가 오르고 빨리 뛰는데 내 심장을 내가 알지 왜 그 의사 선생님이 모르니까 내가 지금 호흡이 가쁘니까 자다가 무슨 일이 발생할지 모르니까 병원을 입원을 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맞는 말이. 하도 그래 그럼 너 입원을 해라. 그랬더니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이인실을 잡아달라는 거야. 편히 있고 싶다 이거예요. 스트레스 근데 받고. 이인실을 잡아달라고 하는 이유가 지금 내가 생각해 보니까 자기 엄마가 같이 진단을 받았으니까 이게 지방간하고 이게 있다는 걸 알아갖고 엄마하고 같이 입원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죽어도 얘기 안 하고 그냥 내가 반대를 하니까 그때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모녀가 병실에 입원해서 대화를 나눈다. 이거 굉장히 아름답게 보이더라고요. 그 입원해라. 병실. 입원하고 이인실을 잡아줬어요. 잡아주고 내가 와이프한테 제 자는 모습하고 환자복 입은 모습으로 사진을 찍어서 보내라.
세상에 그렇게 건강한 환자가 없어. 세상 아까 내가 건강한 환자 이상한 모순이. 세상에요. 그 크리스마스 트리 옆에서 찍었는데 여기 볼이 7cm가 이렇게 싹 늘어져. 그냥 병원밥 맛이네 하지 병원밥 맛있다는 거야. 근데 얘가 엄마를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근데 얘가 저한테 그 몇 번을 농담 비슷하게 한 이야기가 있어요. 엄마가 지금 반찬을 만들어도 이게 굉장히 힘들어한다. 그리고 자기를 맨날 새벽에 차를 해줘야 태우고 되니까, 라이브를. 그렇게 하니까 뒷바라지 해야 되니까. 예, 그렇게 했으니까 이건 입원을 해야 된다. 진짜 기특하네. 그래가지고 이제 입원을 시킨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경제적으로 막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제가 지난번에 동침에서 이제 제가 1,000만 원 정도 줬다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 어머님이 그걸 보신 거예요. 아이고. 근데 우리 어머님이 보셨는데 우리 어머님이 야, 너 잘했다. 내가 나한테 주는 돈보다 며느리한테 가는 돈이 커서 내가 그거에 대해서 이만큼이라도 서운을 하면은 그건 시어머니의 자격이 없다 이거예요. 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네가 인생에서 제일 잘한 게 네 마누라 잘해둔 거니까 너 그거 방송에 나가가지고 다음에는 3,000만 원 줬다라고 하라는 거야. 어머니 그게 좋은 거야. 근데 저는 와이프한테 무슨 선물이나 뭐가 없고 유일하게 내가 잘하는 건 술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혁재 씨가 얘기했듯이 와인이나 이렇게 갖다가 술 먹는 거예요. 둘이. 그 같이 이렇게 대화를 하는 그거 굉장히 좋아하더라고. 네. 술 같이 마시고 대화 나누는 거 되게 좋아요. 와인도 저도 신의 오빠가 다 읽고 우리 남편도 읽었어요. 그래서 저도 한번 왜냐면 남편의 입장을 보면 본인은 술을 그렇게 좋아하는데 부인이 한 방울도 안 마시면 얼마나 외롭겠어요. 그러니까. 단 한 번도 대작을 해본 적이 없잖아요. 그래서 좀 마시진 않지만 술 마시고 옆에서 한번 얘기를 같이 집에서 마시길래 저는 콜라를 마시고 얘기를 들어줬어요.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요.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고. 아니 안 먹는 사람은 진짜 저는 맨정신이다 이해해요. 저는 맨정신인데 이미 알딸딸하고 참 이상하지라는 얘기를 100번을 해요. 처음에는 참 이상하지? 됐다가 참 이상하지. 나중에 참 이상하지? 이상하다. 권태기가 더욱더 손끝이더라고요. 맞아요. 아직까지 구독과 좋아요 안 누르셨어요? 지금 당장 눌러주세요.